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24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선물이 뭐 조금 꿈틀꿈틀하고는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아닌 것만 해도 최근 분위기상 감지덕진데, 결국 이게 지금 그렇게 뭐 이게 좀 양봉까지 뭐 크게 돌리는 상황이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죠. 뭐 한 2% 3%이 정도 좀 상승은 나와야 지수가 뭐 좀 해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에 대해서 1일 1비 하는 것보다 결국 시장에서 이런 것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잭슨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파월 의장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금리 인상 이 속도 좀 조절하겠다, 이걸 원하고 있겠죠. 그리고 CPI 발표도 또 나오면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런 것들이 모여서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서 발언 등이 지금 9월에 있을 FOMC, 거기서 이제 금리가 0.5냐 0.75냐 자이언트 스텝 지금 두 번 연속을 한 상태이고, 이제 9월 달에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빅 스텝이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든 빅 스텝이 나오든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 사탕 발림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좀, 우리 상황 봤더니 금리 속 계속 올렸더니 인플레가 좀 잡히는 느낌이 있다, 그걸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예요? 유럽 국가 측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천연가스 하나가 진짜 그냥 줄줄이 모든 거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자, 뭐 시장에서 긴축 소용없나? 미국 경제학자 72% 내년 중반이면 침체 온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제 침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경제 침체라는 단어에 대하여 저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수급주들, 우량주들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경제 침체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세력주는 경제 침체여도 나올 애들은 나옵니다. 나올 애들은 나와요. 돌 애들은 돌고. 그래가지고 저는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 오는 게 좋긴 한데, 뭐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걱정이 되고 뭐 벌써부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경제 침체가 오기 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라던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거 보고서 겁먹고 나 매매 못해? 그러면은 내년까지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 경제 침체에 대해서 막 밀릴 때까지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매 1년 2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의지 아니면 안 되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애초에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경제 침체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종목 시장 보면은 세력주들 날마다 막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는 애들은 뭐 시장 뭐 지수가 뭐 4% 밀리는 날, 5% 밀리는 날, 이런 날에도 상한가 종목도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을 벌써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그냥 경제학자 72% 내년 중반이면 침체 온다라고 하는데, 환율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그 전문가분들이 맞추는 게 50%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적으로 갖다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자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권위 있는 분들조차 시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맞고 틀리고가 50%가 안 될 거예요. 유명한 사람조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저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선택 반경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이걸 이용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중 조절부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최선책은 비중 조절이랑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살일 땐 살일 줄 알고, 또 과감하게 이 정도 종목 선정해놓을 건 해놓고 베팅할 땐 또 하고,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볼까요? 오늘 일단 조금 내려오다가 지금 그래도 1340원 선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얘는 좀 1300원 초반대까지 팍팍 내려오나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지금 분명히 문제이긴 합니다. 미국 지수 밀리고 뭐 우리나라 지수 밀리는 것도 있는데 환율도 한몫할 거예요. 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환율은 좀 잡혀야 되지 않나. 고삐 풀린 환율. 자, 그리고 영국 물가 폭등에 공공부문 뭐 줄줄이 파업한다. 아, 배째 이거죠. 아, 우리 돈 더 줘. 월급 더 줘. 아, 이 물가가 막 10%, 20%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1% 오르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느낌. 내년 물가 상승률 뭐 18% 예상도 된다. 지금 이게 영국 나라가 붙어 있지만 영국뿐이 아니라 독일, 그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에서부터 지금 파생되는 좀 문제점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물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국 잭슨홀 요거 목요일부터 26일부터 있는데 아마 미국 시간일 거예요. 아마 우리 주말 끼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파월 의장이 최소한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해 나오는지, 그리고 이란이랑 뭐 사우디 증산, 이란은 핵합의 하면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좀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오늘 사우디 뭐 증산 기대감 이런 걸로 갖다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이런 애들이 좀 갑자기 시세를 줬죠. 좀 뜬금없기는 한데, 자, 얘네들은 솔직히 제 기준에는 유가가 오르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움직임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올랐던 내용은 그렇다라는 점. 최소한 얘네들이 증산을 합의 같은 걸 통해서 증산 기대감이 있고 유가가 좀 내리면은 그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결국 새로운 테마 아쉽다. 현대차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신재생에너지 똑같죠. 관점이 새로운 거 없습니다. 대신에 얘는 많이 밀리면은 R200 혹은 EU 재생에너지 목표 이런 거 언급 나오나 보는 정도고, 대장주들이 최소한 수급 들어오는지,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힘을 주긴 했어요. 양매수 들어오고, 얘부터 해가지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얘네들이 수급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안 건드렸던 이유가 수급 들어오는 건 보이는데 뉴스라던가 뭔가 좀 키워드, 뭐 중국 그 폴리실리콘, 뭐 중국 지금 폭염 때문에 뭐 공장 안 돌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반사 이익, 이런 폴리실리콘 품귀 반사 이익, 중국 전력난 이것 때문에 오는 거는 같은데 좀 아직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들이 시장에서 조금 뭐 이슈 하나 그냥 냈다 던져주니까 바로 좀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힘이 좀 있기는 하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 뭐 계속 슬쩍슬쩍 얘기는 나와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다? 실질적으로 관세 부여하면서 서로 한 대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포인트라는 점. 대만 정책법은 뭐 지금 상원 그쪽에서 계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이런 게 나온다거나, 혹은 미국 상원의원 오늘 농업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무기화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겨냥한 법 낼 거다. 이제 법안 뭐 올해 해가지고 내년쯤 발효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가 결국 중요한 게 관세 부여로 이어지냐예요. 막 뭐 법안 발의하고 막 말로 갖다가 막 중국 때려야 된다, 막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히토류 쥐고 뭐 무기처럼 쓴다거나, 히토류 수출 안 해, 러시아처럼. 물론 이제 히토류는 뭐 호주라던가 막 대체 막 방안 찾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쥐고 흔든다거나, 혹은 서로 니네 뭐야 마음에 안 들어, 관세 우리나라에 니네 거 수출하는 거 관세 막 50% 때려버릴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관세를 부여하면 아무래도 수출하는 그 기업한테 엄청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관세 부여들 막 이렇게 치고 받고 핑퐁 하듯이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일본은 뭐 이번 주에 뭐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전범기업 자산 매각 그걸로 갖다 반짝하나 그 정도 보는 거지 메인으로 보는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종목 자리도 그렇고. 자, 그리고 EU 러시아 가스 공급 이게 뭐 세계적으로 계속 있는 상황이고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좀 단축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겨울까지 이어지는데 그 전에 천연가스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계속 급등이 이루어지는지,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 이번 달 말 28일인가 이번 달 말로 알고 있는데 3일에서 4일 정도 수리 정비 요걸 핑계로 갖다 또 잠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저도 원자재 테마를 싫어하는데 지금 시황도 그렇고 뭐 개별 이슈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천연가스가 진짜 처음에만 해도 러시아가 잠갔을 때 유럽이 진짜 그 정도로 갔다가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심각하긴 한가 봐요. 천연가스 가격 그냥 딱 봤을 때 와, 뭐 우리나라 이제 기름 천 몇백 원이 엊그제 같은데 막 순식간에 2,200원 막 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유럽에서는 그거보다 가격이 더, 천연가스 가격 14년 만에 최고인데 유럽은 그거보다 7배 비싸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겨울 다가오면서 에너지 확보 전쟁 이어지고 있겠죠. 올겨울 밥 아니면 난방 선택해야 된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폭등. 자,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가 오늘 10달러를 장중에 한번 찍긴 찍었었습니다. 찍긴 찍었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야? 뭐 한 7시 이때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은 한동안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뭐 종목이 연말까지 우상향을 축한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얘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튀고, 그리고 결국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10달러도 한번 찍었었고 10달러를 한 3번인가 찍었죠. 2번인가 3번 오늘.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반영하는 모습. 오늘 이제 1승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대체품으로 석탄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이제 그 조선 배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LNG 가스 끌어오는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 조선 쪽이에요. LNG 관련해서 그걸로 오늘 올랐고, 대체품이죠. 결국 천연가스에서 다 파생되는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GS글로벌은 석탄 이슈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얘도 오늘 이런 식으로 5% 좀 슬쩍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는 GS랑 뭐 대성에너지 등등, SH에너지화학은 조금은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하면은 GSE 대성에너지 요 순으로 좀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원유는 같은 재료로 엮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인플레 대표격이었던 애들이죠. 식량까지 해서 인플레 3인방이었는데 식량은 최근에 자기들끼리 그냥 이슈 막 이것저것 붙이면서 힘을 줘서 그런지 뭐 어차피 재료가 이제 지금 각각 찢어진 거죠. 식량은 식량 이슈대로 움직이는 거고,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쥐고 흔드는 러시아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오르니까. 그 다음에 유가는, 원유는 실질적으로 오늘 뭐 원유가 급등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급등을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뭐 사우디 증상 기대감 이런 키워드를 붙이면서 밑에 자리에서 그냥 한번 힘으로 올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 좀 선물 가격 결국 잘 보셔야 된다. 뭐 10달러 넘고서 거기서 지집고 볶는지, 뭐 10달러 넘어서 계속 가는지, 그리고 저거 외에도 유럽 천연가스도 보시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들 거기는 어제 막 14%, 막 17%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비덴트 요놈 이거 얍삽한 녀석. 원래 있던 내용이긴 한데 빗썸홀딩스 이건 뭐야? 회사와 무관한 갈등 피해와 시장에 혼란 주는 행위에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애초부터 반기 보고서 잘 냈으면 문제 없는 건데 뭐 그거는 회사 입장이고. 자, 얘네는 자꾸 뉴스를 이 공시 같은 걸 6시 넘어서 붙여요. 일부러 좀 기분 나쁜 느낌이 있죠. 붙일 거면 장중에 떳떳하게 붙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좀 겪어야 되는데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5일 재공시에 대해서 그 전에 해가지고 그날 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좀 정리를 할지 손절을 칠지 고민 중이긴 해요. 이게
무턱대고 좀 들고 가기에는 회사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 뭐 관리 종목 결국에는 반기보고서 제출을 안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 게 갑자기 악재가 뜨면서 회사 상태가 원래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기는 알았어요. 버킷 계열 막 그쪽이니까. 근데 돈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해볼만 하지 않나? 재료도 FTX 세계 2위 거래소 좀 기대감 있고 해서 봤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관리 종목 돼가지고 예상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았나? 이 종목은 이제 좀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상태 안 당하지 않을까? 반기 보고서는 회사 입장에서 웬만해서 내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내면은 뭐 그 뒤에 뭐 지들이 또 이슈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좀 저는 리스크가 이게 관리 종목이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싫어해가지고 이거는 좀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유해인법은 뭐 특례 언급 나오는지 코로나 이슈도 다 똑같죠. 결국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이런 거 키워드 반영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전저점 깨면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 종목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먹을 건 다 해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캐나다의 천연가스 공급 SOS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캐나다 측에서는 어렵다, 못 준다 이런 얘기. 전 세계 밀, 대란, 식량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키워드를 붙여주냐 마냐고 식량은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좀 줬어요. 그리고 독일 수위 그 라인강이었나요? 거기 수위는 다시 좀 차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량 이슈는 결국 지금 일단 움직임은 줘서 해치 테마로 갔다가 즉 식량 키워드를 붙여주던가 얘네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제 기준에는 해먹을 만큼 또 해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30-40%씩 뽑아줬기 때문에 나올 건 많이 나왔다. 그럼 이 뒤에 내가 매매를 더 이어가려면은 당일 키워드를 좀 붙여주던가 아니면은 이런 움직임이 좀 붙을 수 있게 뭐 해치 테마 지수가 밀리는데 얘네들의 돈이 쏠리는 게 보인다거나 그런 다른 볼 수 있는 매매 조건들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은 그냥 해치 해주나 마나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 22일에서 25일 판벨트 작황지 이런 거는 그 예상치 대비해서 좀 많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 뉴스화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겠죠. 자, 그리고 로봇은 이제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 뭐 옵티머스 시제품 이걸 중심으로 뭐 삼성에서 뭐 잼스 나오나 마나 뭐 이제 잼스는 그냥 나오든 말든 그런 느낌이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뭐 언급해주면 좋고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오늘 에브리봇이 좀 갑자기 뜬금없이 무상증자 키워드 붙여가지고 좀 얻어 걸리긴 했거든요. 한 20% 가까이 떠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긴 했는데 얘가 이제 무증 키워드를 붙여주면은 저는 좀 이거 뭐 일자도 사실 원래 보기는 봐야 되는데 무증 붙으면 제가 하기가 싫어가지고 9월 7일, 9월 27일이네요. 아직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같이 두고 보기는 보는데 원래 보던 애들이니까 휴림, 로보로보, SP 시스템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SP는 좀 잡주의 느낌은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는데 얘는 이제 테슬라 키워드 붙여주면은 좀 한번 예태 뉴스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 로봇에서 개인적으로 원래 좋아하던 애들은 휴림, 로보로보, 에브리봇인데 에브리봇은 오늘 다른 무중 테마로 갈아탔기 때문에 얘는 일단 수익을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율로보틱스 이런 거는 좀 신고가 가면은 레인 로보틱스는 올려놨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4개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는 혹은 가다가 테슬라 키워드 붙여주는 다른 종목이 나오면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로봇은 좀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뉴스가 뭐에 붙일지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건 넘어가고 원전 그 다음에 네옴시티 11월 방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는 게 지금 시장 사실 엄청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평상시에도 계속 열심히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효율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좀 쉴 땐 쉴 줄 쉬어줘야 돼요.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좀 시장이 안 좋고 할 때 최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수가 밀리다가 이런 구간 뭐 지지해주나 요 정도 선 주변에서 좀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러프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주도 테마도 없고 잡스러운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완전 디테일하게 볼 부분들도 그렇게는 없거든요. 뭐 그냥 이쪽에서는 사실 매매 시나리오 세워놓고 우진, 한신기계 막 이런 애들은 강하기는 해요. 원전이 안 밀려서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안 밀려서 문제예요. 근데 밀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건 그거죠. 매매 시나리오 한번 좀 짜볼까? 뭐 어떤 식으로 다 분할 매수를 할지, 비중은 어떻게 할지. 나는 아예 밑에서 121선 주변에서 기다릴래. 아, 나 이거 나 놓고 그냥 여기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비중 뭐 한 조금 사고, 밀리면 여기서 메인 사고, 더 깨지면은 여기까지는 좀 본다. 뒤에 빈살만 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원전이 빈살만 뿐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세울 그 전략을 세우는 건 좋은데, 너무 열정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다가 포커싱할 테마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뉴스가.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거 매일 설명드리면서 이거 근데 여러분들 시간 뺏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살짝 죄송하긴 하거든요. 이거 그냥 안 올리고 그냥 내가 텍스트로 갖다가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하고 땡 해도 지금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장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이제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시겠죠. 그건 이제 뭐 각자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자, 현대로템 26일 폴란드 수출 본 계약 체결이 일단은 SBS 뭐 단독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SBS니까 얘네들까지 설마 SBS까지 뒤통수를 치겠어? 이 생각이 있기는 한데, 현대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오늘 움직임은 이런 신고가, 전고점 이 박스권 좀 돌파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수급도 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수급 지속적으로 들어오나, 자,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26일 현대로템 계약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셀, HLB 뭐 이런 종목들은 똑같고, 박셀 같은 경우에는 85,000원이 오늘 오나 싶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지수가 좀 돌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바로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좀 계획했던 것처럼 9만원, 85,000원, 8만원 요 정도까지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서 시세를 준다 이건 아니지만 확률이 전 개인적으로 좀 높은 종목이지 않나. 주도 준대 곱게 죽기보다는 좀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오늘 JP모간이 좀 이 거래원 볼 때 JP모간이 계속 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수급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의미를 과하게 둘 필요는 없는데, 이틀 연속으로 JP모간이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는 넥슨 게임즈가 이제 히트, 이게 8월 25일 이틀 남았죠? 근데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근데 이거 PC게임 아니었나요? PC게임으로 하는데 저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게임 출시 다가오고 하니까 게임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게임이 좀 안 좋게 나온 건지 일단은 좀 한번 투매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공개 재료 소멸 때문일 것 같기는 해요. 얘도 많이 올라와 있었던 자리라 지수랑 같이 연동돼서 투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좀 버티고 저런 인기, 순위, 그 다음에 게임 출시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후반용으로 혹시라도 게임이 괜찮다, 완성도 뭐 아니면은 뭐 사용자, 그 동시 접속자 100만 돌파 이런 키워드 붙이면서 좀 반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종목은 끼는 좋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점은 똑같고, 자, 그래서 내일도 관점은 똑같아요. 보는 건 어차피 개별주 중심으로 천연가스, 뭐 식량 해지 해주나, 혹은 미국 지수 좀 보면서 내일까지 지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진 않거든요. 내일까지 뭐 뉴스가 딱 안 좋은 악재가 붙는 게 아니라면은 지수가 설마 내일까지는 3일 연속 밀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개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등 줄 때 최근에 뭐 이제 주도주로 눈 두고 있는 거는 500원은 필요 없고, 박셀 금양도 지수랑은 상관없이 얘는
잠잠한데 소리 없이 강하죠. 옛날에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동나이테 분들은 그런 게 있었는데 요런 느낌 지금 10,000원에서 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런 애들 지수 돌리면은 거래대금 주면서 좀 버티다 보니까 한번 탁 튀나 박셀도 지수 돌리면은 또 냅다 힘줄 수 있어서 눈에 관심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보던 애들인 것 같아요. 세비캠은 신고가에서 뭐 그냥 계속 좀 이 종목은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힘을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냥 곱게 가질 않아요. 어제도 돌파하고 막 3% 밀고 돌파하고 3% 밀고, 그래서 오늘 요 구간에서 이거 지지해준 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신고가에서 좀 최근에 잘 움직이다 보니까 내일 또 힘주나 이 정도.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힘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는 잘 가면은 수급 계속 들어오고 하면은 그 원전주 플러스 풍력 관련주들 여기에다가 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최근에 지수 나쁜데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에다가 당일 뭐 뉴스 붙나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별주 계속 보셔야 되고, 천연가스 이런 거는 원자재 테마이긴 한데 그 가격 꼭 보시면서, 왜 시황이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달 말 잠그고 그런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해지 역할을 하는 성향도 있고, 천연가스 오늘 대금도 좀 붙었죠.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 아까 전에 금양, 박셀바이오 이런 건 시장 주도주들은 지수 좀 안정된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있고, 식량은 해치 테마 해주나 그 외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그 미국에서 9월 달쯤 이게 메인 그건 아닌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표결 예정 이건 있어요. 9월 달쯤 나올 거라고 하는데 메인 재료는 아니죠. 어차피 통과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상징성으로 디지털 화폐 좀 움직이나. 카카오 컨소시엄 저는 이거 못 봤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원전 이슈들은 계속 있고, 요번 달 말에 원전 이집트 엘다바 그거 승인 여부 그런 걸로 좀 반짝하는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현대차 11월에 이런 일회용품 아시겠죠? 아시겠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너무 에너지를 쏟아붓지는 마세요. 조금은 여유롭게 이럴 때는 좀 천천히 계좌를 계속 채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시장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말라, 그냥 주식에서 떠나라 이건 아닙니다. 항상 보셔야 돼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최소한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풀베팅에서 물려 있더라도 내가 주식을 계속 해나갈 거라면은 이런 거 밀렸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선택 방법은 없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곱씹는 거죠. 저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꾸 비중 줄여라 했지만 얘가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기준이 있었죠. 이거 이제 지수는 좀 계좌 좀 저 같은 경우는 줄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이러진 않았어요. 분명히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상승시켰던 거 실적 장세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원동력 이제 거의 끝났고, 지수가 이런 반등도 있었는 이런 지지 저항 구간에서 넘지도 못하고 있고, RSI도 이제 70 다가와서 높고 저점 대비해서 반등도 꽤 되고, 이거 돌파하더라도 바로 위에 장기이평 121선이 있는데 치고 가기 쉬울까? 그러면서 물가 이런 것들 같이 엮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가기 쉽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남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결국 스스로 해낼 줄 아셔야 돼요. 계속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내 정답을 도출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쪽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더 공부하기 싫죠. 근데 하락장 오고 하면은 공부하기 싫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럴 때 이 악물고 하는 것, 내가 왜 실수를 하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 왜 아파하는지 한번 다시 좀
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뭐 좀 지수 안정되면서 잘 시원하게 시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